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학년 1학기 네 번째 단원 약분과 통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단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을 한번 적어볼게요. 단원의 제목이 약분과 통분이니까 먼저 약분, 통분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약분. 약분이라는 것은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분모와 분자를 공통인 약수, 즉 공약수라고 불러요. 공약수로 나누는 것. 이거를 약분이라 부릅니다. 약분. 자, 하나 나왔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공약수라고 했기 때문에 약수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돼요. 자, 약수 한번 적어볼까요? 약수. 약수와 배수는 항상 함께 배우는데 그 약수하면 유의 약수를 떠올리면 돼요. 유의 약수가 1, 2, 3, 6인데 1, 2, 3, 6은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예요. 그래서 약수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입니다. 얘를 약수라고 불러요. 약수,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공약수라는 것은 공통의 약수로 두 수 또는 세 수의 공통의 약수를 말해요. 자, 예를 들어서 약수 한번 적어볼까요? 육의 약수. 육의 약수는 1, 2, 3, 6으로 1, 2, 3, 6은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약수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약분을 한번 예를 들면 예를 들어가지고 8분의 4를 볼까요? 8분의 4. 그러면 8과 4는 공약수가 있어요. 그죠? 1, 2, 4. 자, 이 중에서 가장 큰 수인 만약에 4로 분모 분자를 약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분수를 우리는 기약분수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약분을 하는 이유는 기약분수를 만들기 위해서 약분합니다. 자, 뒤에 본문에서 나오는데 기약분수를 먼저 적어볼까요? 기약분수. 기약분수. 기약분수를 사용할 거예요. 기약분수는 정의가 분모와 분자가 서로 소인 분수예요. 자, 분모와 분자가 서로소. 이 서로소라는 말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서로소인 분수. 자, 그런데 좀 어렵더라도 한번 사용해보자. 서로소를 이해하면 수개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기하분수. 분모와 분자가 서로소인 분수인데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첫 번째 단원에서 설명을 할 건데 분수는 왜 기하분수만 사용할까? 분수의 단점 때문에 그래요. 분수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같은 값을 가지는 분수가 너무 많아요. 답이 2분의 1인데 뭐 4분의 2도 답이고 6분의 3도 답이고 8분의 4도 답이고 무수히 많은 거야. 그래서 가장 간단한 분수를 사용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서로소라는 말도 정리를 해보자. 서로소라는 말은 공약수가 1뿐인 두 수예요. 공약수가 1뿐인 두 수를 우리는 서로소라고 할 거예요.
서로소. 자, 이런 수들은 매우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3과 4. 공약수가 1분이죠. 그 다음에 뭐 5와 8. 공약수가 1분이죠. 무수히 많습니다. 매우 많아요. 이렇게 서로수인 두 수를 이용해서 분수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 4분의 3, 8분의 5처럼 서로수인 두 수를 분수로 표현하게 되면 기하분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통분을 설명해 줄게요. 통분이란 말을 우리가 사용할 건데, 통분은 분수가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분모를 같은 수로 만드는 겁니다. 자, 분모를 같은 수로 만듭니다. 이거를 통분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때 만드는 같은 수가 뭐냐면 분모가 다른 경우에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만들어줘요. 최소 공배수.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죠. 수학은 매 시간마다 새로운 개념들이나 이전에 배웠던 개념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꼭 메모를 해두고 계속 사용할 거야, 앞으로도. 그래서 꼭 외워주기 바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 2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분모가 서로 다르죠. 그죠? 분모가 달라요. 그러면 덧셈이나 뺄셈, 대소관계를 따질 수가 어렵거든요. 따기 어려워요. 자, 그럴 때, 자, 여기서 2와 4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2와 4의 최소 공배수는 4입니다. 그래서 4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앞의 분모 분자에다 2를 더해서 2를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이 되고 두 개의 분수를 더할 수가 있어요. 분모가 같으니까 두 개의 분수를 이렇게 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통분이라고 부를 겁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좀 이해돼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이 개념들은 메모를 잘 해두고 약분이 뭐예요? 그러면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는 것이에요. 라고 바로 말할 수 있도록 암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네. 오케이. 좋아요. 자, 준비학습을 한번 보도록 하자. 분수만큼 색칠해 보세요인데요. 분수는 여기 보세요. 5분의 4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5개 중에 4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5개의 삼각형이 있는데 5개 중에 4개란 뜻으로 그 4개 색칠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색칠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분수를 사용하는데 대분수는 초등학교 때만 사용해요. 초등학교 때만 대분수를 사용하고 중학교 이상에서는 대분수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1과 3분의 1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요 가운데에 덧셈이 생략된 거예요. 1 더하기 3분의 1. 1 더하기 3분의 1.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색칠을 하려면 1 자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데모 하나, 그 다음에 3분의 1, 세 개 중에 하나, 이렇게 색칠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가 이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꿀 건데, 방법은 1이라는 수는 분모가 1인 분수예요. 1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분의 1.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배울 통분을 사용하는 건데, 분모가 다른 두 개의 분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분모를 같게 만듭니다. 분모 분자에다 같은 수를 곱해서.
자, 그래서 얘는 3분의 3 더하기 3분의 1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3분의 3 더하기 1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 그래서 답은 3분의 4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분수도 가분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돼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대분수를 가분수로, 가분수를 대분수로 만드는데 이거 한번 연습해 보자. 자, 1과 4분의 1입니다. 1과 4분의 1은 1 더하기 4분의 1이고, 자, 1은 1분의 1이라고 했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4를 곱하면 4분의 4 더하기 4분의 1이 되겠고, 분모가 같으니까 4분의 4 더하기 1이 돼서 얘는 4분의 5예요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누는 것은 몫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 새로 나눈 셈 15, 7, 7이 14, 나머지 1. 그래서 이 몫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몫을 앞에다 쓰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7분의 15는 7분의 14 더하기 1로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값은 7분의 14 더하기 7분의 1로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배우게 될 약분을 한번 써볼게요. 분수는 분모와 분자를 같은 수로 나누어도 값이 변하지 않아요. 이걸 이제 약분이라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1분의 2가 됩니다. 더하기 7분의 1이 되겠고, 1분의 2는 2이기 때문에 2와 7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약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약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이번 시간에. 이렇게 이제 수를 다루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수를 다룰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수의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서 두 분수의 크기 비교를 할 때 우리가 통분을 해야 됩니다. 두 분수의 크기 비교를 할 때 우리가 통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수의 경우에 분모가 다른 경우는 크기 비교가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처럼 분모가 둘 다 5야. 그러면 분자의 크기만으로 크기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분모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면 통분을 해서 분모의 크기를 같게 만들 겁니다. 자, 이번에는 2번을 볼까요? 1과 6분의 5를 대분수로 한번 가분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1 더하기 6분의 5이고요. 1은 6분의 6이고요. 6분의 5. 6분의 6 더하기 5가 되겠고, 6분의 11이 되네요. 그죠? 6분의 11이 되니까 6분의 10보다는 분자가 더 크니까 6분의 11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약수라는 말을 적어줬어요. 약수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예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이번엔 배수를 볼까요? 배수. 배수는 예를 들어서 6의 배수를 생각하면 돼. 6의 배수는 6, 12, 18 이런 수들은 6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는 수 이렇게 적으면 돼요.
배수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입니다. 그 중에서 이거는 하나의 수를 계산할 때 쓰는 것이고요. 두 개 이상의 수의 공약수, 공배수 등을 할 수 있는데 두 개 이상의 공약수, 공배수는 거꾸로 나눗셈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4와 28이 있습니다. 14, 28을 이렇게 나란히 줬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을 아래쪽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니은자 모양을 이렇게 길게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14와 28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약수 뭐가 있을까요? 14, 28 7, 그렇죠. 이런 수들을 찾으면 돼요. 7, 2, 14 7, 4, 28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가 있죠. 1, 2 자, 이럴 때 자, 왼쪽에 공약수들이 있는 거예요. 왼쪽에는 공약수들의 곱이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 7 곱하기 2, 14가 돼요. 자, 그리고 최소 공배수도 이 거꾸로 나눗셈으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최소 공배수는 왼쪽에 있는 공약수뿐만 아니라 아래에 있는 이 아래가 있는 수들이 몫이거든요. 몫을 모두 곱한 수예요. 자,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7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계산하면 최대 공약수는 14가 되겠고요. 최소 공배수는 28이 됩니다. 이것도 이해돼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소단원인 크기가 같은 분수를 한번 설명해 줄게요. 크기가 같은 분수. 자,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적어볼까요? 크기가 같은 분수. 자, 크게는 통분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분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쓰는 거예요. 자, 통분이라는 개념은 두 분모를 같게 만드는 것인데 같게 만들기 위해서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는 겁니다.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는 겁니다. 같은 수를 곱한다.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도 분수의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크기 같은 분수예요. 자, 통분할 때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약분할 때 사용합니다.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어 줍니다. 공약수로 나누어 줍니다. 그래도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통분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 2를 곱하면 4분의 2가 되고요. 분모 분자에다 3을 곱하면 6분의 3이 되고요. 끝이 없어요. 분모 분자에다 같은 수를 곱하면 모두 같은 분수가 됩니다.
자, 이번에 약분을 볼게요. 거꾸로 해요. 통분의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6분의 3이 있어요. 분모 분자를 2로 나눠주면 3으로 나눠주면 2분의 1이 됩니다. 약분.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눠줍니다. 여기서 공약수는 3이 되겠죠. 나누기 3 나누기 3 이렇게. 그래서 약분을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기약분수로 만들 때 많이 사용합니다. 기약분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약분을 많이 사용해요. 이렇게 분수는 크기가 같은 분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 단점이에요. 2분의 1도 답이고 4분의 1도 답이고 6분의 3도 답인 거야. 그래서 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분수는 우리가 기약분수만 사용합니다. 물론 6분의 3, 4분의 2 다 사용하지만 답을 쓸 때는 기약분수를 쓰는 거예요. 기약분수. 가장 간단한 분수로 답을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도만 알고요. 분수의 단점 기억해 주세요. 크기가 같은 분수가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게 답인지. 이걸 피하기 위해서 기약분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크기가 같은 분수 3분의 1과 6분의 2. 3분의 1은 전체를 3등분 했을 때 하나를 말하는 거고요. 6분의 1은 전체를 6등분 했을 때 두 개를 말하는데 같네요. 크기가 같죠? 그래서 3분의 1과 6분의 1은 같아요. 같은 분수입니다. 분모와 분자에다가 같은 수를 곱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기 3분의 1이 있어. 분모와 분자에다가 곱하기 2를 해도 같은 수를 곱해도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4분의 1과 12분의 3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걸 먼저 색칠한 다음에 같은 수를 곱해보자. 4분의 1은 4개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2분의 3은 12칸 중에 3칸이라는 뜻이에요. 같네요. 그죠? 색칠한 부분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수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4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을 때 분모와 분자에다가 같은 수 3을 곱해도 크기는 같다. 그래서 12분의 3과 같다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자, 5분의 3이 있습니다. 5개 중에 3칸이라는 뜻이고요. 10분의 얼마가 같으냐 문제인데 분모와 분자에다가 분모 5를 10으로 만들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 얼마 곱할까요? 2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퀄 하고요. 분모는 10이 되고 분자는 3에다 1을 곱하니까 6이 됩니다. 10칸 중에 6칸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자. 그림을 보고 같은 양만큼 색칠해 보세요 인데요. 8칸 중에 4칸인데 크기는 2칸 중에 1칸. 이거 똑같아요. 크기가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약분을 설명하려는 겁니다. 여기에 8분의 4가 있어요. 그랬을 때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 4로 나눠주는 겁니다. 공약수 4. 지금 4는 최대 공약수예요. 이렇게 최대 공약수로 약분을 하게 되면 기하분수가 됩니다. 최대 공약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최대 공약수를 하는데 최대 공약수를 약분하게 되면 바로 기하분수가 돼요. 얘는 기하 2분의 1은 기하분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수를 주어지고 기하분수를 만드세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로 나누어 주면 돼요. 자, 2분의 1 이렇게. 그리고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는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거꾸로 나눗셈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리고 쉬워요. 몇 번만 연습하면 자, 4로 나누면 되겠네요. 1, 2. 왼쪽에 있는 약수, 약수의 곱. 하나일 때는 곱할 필요가 없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최대 공약수라고 불러요. 4를.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분수만큼 각각 색칠하고 크기가 같은 분수를 찾아 써보세요 인데요. 뭐 색칠하는 거 아마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색칠을 해보고요. 3칸 중에 2칸이니까 이렇게 3칸 중에 2칸, 그 다음에 6칸 중에서 3칸, 그 다음에 9칸 중에서 6칸 이렇게 색칠해 보니까 3분의 2와 9분의 6이 같더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분의 2라는 분수가 있을 때 분모와 분자에다가 같은 수 3을 곱해도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크기가 같다.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색칠하지 않고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용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도겸이와 윤아는 도겸이와 윤아의 치즈 크기 같아요. 그럴 때 윤아가 도겸이와 같은 양만큼 치즈를 먹으려면 몇 조각을 먹어야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도겸이를 보면 도겸이 6조각으로 나누어서 5조각을 먹었어요. 다시 말해서 6분의 5만큼 먹었어요. 자, 그런데 윤아는 12조각으로 나눴습니다. 12조각. 자, 그러면 색칠을 해서도 찾을 수 있어요. 5칸을 색칠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색칠해서 칸의 수를 셀 수도 있죠. 10칸을 먹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분수의 성질,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도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전체 12개 중에서 10개를 먹으면 같은 크기를 먹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해돼요? 네. 오케이. 크기가 같은 분수. 자,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방법. 자, 이거는 좀 끊자. 여기서 한번 녹화를 끊고